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 딥시크 R1의 등장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미국 거대 기술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하면서 빅테크들은 고비용 인프라 인력 구조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주력인 DS 부문에서 두 차례 하향된 전망치보다도 낮은 2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된 이후 증권가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3조 원대로 예상했으나 실상은 이보다 더 저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로보틱스 전문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로봇 양상 체제 준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로부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중국 시장에 맞춘 삼성전자의 HBM3 8단 제품이 지난해 12월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 납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받아야 했던 충격의 여파가 오늘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뉴욕 증시 하락에 대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방어를 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은 여전히 큰 폭으로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불안한 원달러 환율까지도 시장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요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는 방안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외국인의 1조 원 넘는 매도세가 눈에 띄는 시장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온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단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판 딥시크, AI 대장주 폭락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입니다. 네. 이 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헤드라인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풀어주시죠, 이사님. 우리가 시장 속에서 보면 엔비디아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성장이 계속 나타나 왔었고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었어요. 연초에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전력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같은 경우도 비껴가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산불 이런 점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은 이 역사적인 밸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전력 관련주 같은 경우 중에 대표적으로 변압기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밸류가 상단위 주가 수익비율 기준으로 20배, 20배 중반 정도 됩니다. 그 이상까지 주가는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기는 했는데 반도체 사이클 상황 속에서 상단의 주가는 위치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작은 빌미가 나타나면 좀 밸류에 대해서 목이 차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급하게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고 연휴 중에 불거진 게 이 딥시크라는 요소가 불거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의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는 AI 쪽 기준으로 봤을 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게 되면서 약간은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 기준으로 가속기 같은 경우에 단가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존재를 하는 거고, 딥시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비싼 가속기를 탑재한 게 아니라 좀 우회성으로 해서 탑재를 했다는 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시장에서 주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밸류에 대해서 목이 차 있는 전력이라든지 대형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의 반응을 그대로 빗대어 보면은 먼저 주가의 회복이 빨랐던 쪽은 원전 쪽이었어요.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단지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 외에도 계속 나아가는 방향이 긍정이다 보니까 하락 갭 같은 경우로 메우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미국의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락했던 갭을 절반을 메우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단지 싸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하락은 더뎠을 텐데 좀 오버밸류 상태로 거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점은 우리가 미국 시장 와중에 확인을 했던 점은 여기에서 캐펙스 투자가 지속되는지 여부였는데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봤을 때는 우선은 지속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렇다 보니 종목들의 일부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노이즈임에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대형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쪽을 기존에 봤던 가격 대비해서 싸졌으니 편입을 한다라는 관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노이즈가 발생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에 대한 할인을 주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미국 시장 반응을 계속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쉬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엔비디아는 하루 동안 이제 7%의 급락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매수로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맥락은 그간 밸류 부과를 너무나 잘 받았던 섹터군들이다 보니까 지금을 낙폭과대로 보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고 빠졌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할 때는 아직까지는 여러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또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 기조가 계속 될까요, 기자님? 발생한 노이즈에서 이거를 해소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중국 관련된 부분의 규제 강화죠.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시기에 진행이 될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조정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시장 속에서 이게 추론형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제 필요한 거는 앞단에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가 계속 시설 투자, 캐펙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목에 찼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딥시크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 그를 놓고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장 안에서 부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반등이 나온 건 네이버, 카카오 그런 가능성을 안고 이스 소프트 이런 쪽이 올라오는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 좋지 않은데 오늘 우선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시장이 좀 빠르게 소프트웨어 쪽을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쌌던 업종 같은 경우가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시장의 할인을 받는데 제 가치를 좀 찾아가는 면이 있죠. 제 가치라고 하면은 할증을 받았던 부분이 다시 그 부분 정도는 할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시 가격 메리트에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전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대형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매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만 좀 비싼 구간에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나 여기에서 효율이 커질 수 있는 AI 의료 쪽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종목들이 물론 반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는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이 많아요. 왜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우선 더욱 움직일 수 있냐라고 하면 스타게이트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스타게이트의 컨소시엄을 보더라도 미국 기업으로 구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 요소를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물론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의료 AI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핵심을 보자라는 거죠. 여기에 시작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중심이 어딘가라고 하면은 미국 쪽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종목들을 좀 추려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다라고 하거나 하드웨어 쪽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데 반면에 말씀해주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올라가면서 네. 또 추가적으로 보안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보안주. 그렇죠. 보안주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안주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AI 쪽이 발달하는 상황 속에서는 끝단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테마로 비추어 봤을 때도 뭐 AI 소프트웨어들이 움직일 때 보안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말단에 움직였는데 지금 뭐 딥시크 같은 경우도 계속 화두가 되는 점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입니다. 뭐 개인정보 같은 경우의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데이터 같은 경우를 수집을 해서 이걸 제대로 보안에 보관을 하지 않으면은 개인정보 이슈 같은 경우가 계속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화두가 될 수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이쪽이 발달하는 와중에는. 그래서 뭐 보안주들은 관심을 가지되 이 또한 우리나라 보안주와 미국의 보안주는 좀 구조가 달라요. 우리나라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구독을 해서 월별로 로열티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제품을 한번 사면은 그냥 거기에서 돈 주고 뒤에 뭐 구독과 관련된 부분의 로열티는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안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좀 해외 종목을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럼 계속 말씀해주신 발언은 네. 미국 기업을 계속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그쵸.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저희는 또 이제 국내 주식을 네. 하시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대안들과 전략들이 지금 필요할까요, 이사님? 이 와중에 주목이 되는 거는 소외가 되었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강해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다 보니 실적은 좋지 않은데 우선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뭐 오늘의 상승을 놓고 추가로 뭐 10에서 15% 정도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미국, 우리나라 동일합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가 없이 기초 체력에 대한 실적 변화가 없이 그냥 외부 요소로 인해서 약간의 수혜가 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는 이거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각자의 기준 안에서 좀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털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 같은 경우가 뚜렷하지 않은데 다만 시장 속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잘 봐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대응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딥시크 수혜주들을 바라봤을 때 펀더멘탈의 개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지금의 반등에서 정리해보는 전략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 발표 이제 우후죽순 나오게 됩니다. 그 실적, 그러니까 숫자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점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또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밸류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매수의 기회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면서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자, 3월달 이제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따른 주가 움직임들도 그간 우리 증시에서 있었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조금 집중을 해볼까요? 우리가 밸류업이라는 명목으로 2024년이 열릴 때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업에 대한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뚜렷하게 바라보지 않던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를 나타냈죠. 왜냐하면 배당 성향에 대한 증대가 가능했고, 그다음에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에 방향성을 먼저 모색을 한 쪽이 금융주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좀 유야무야가 됐죠. 지금 상황 속에서 시장의 한 축에서는 뭐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계류 중에 있지만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3월 주총 시즌에 좀 주목을 할 점은 행동주의 펀드의 직접적인 행동, 그다음에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 요소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목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대주주와 그렇지 않은 지분을 쫓아가는 다른 주주 간의 간극이 좁혀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점을 공표를 했다라고 하면 3월 주총 시즌 전까지는 공백일 수 있지만은 이 주총에서 쫓아가는 주주 같은 경우가 원하는 바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두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화두가 밸류업으로 인해서 금융업종 같은 경우가 새롭게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2025년의 화두는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평가 절하를 받는 기업의 재가치를 찾아가는 하나의 행동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대주주와 쫓아가는 주주의 지분 간극이 좁혀져 있고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경영권에 대한 행사 같은 경우를 한다라고 이야기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3월 이벤트를 놓고는 뭐 관심을 가져야 됨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총 시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그럼 조금 더 시각을 좁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업들 조금 봐야 되고 어떤 섹터들 봐야 하고 특별히 눈여겨보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으실까요?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시장 속에서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에 대해서는 정체 또는 일부 성장이 나오는 산업인데 직접적으로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라볼 거는 행동주의 펀드 관점에서는 현금 흐름이 분기별로 연도로 계속 창출이 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배당 성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한 기업들 같은 경우를 초점에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코웨이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 지배구조 외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증진을 위해서 액션을 내비쳤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주주, 그리고 대주주와 쫓아가는 주주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 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쪽은 뭐 항공업종에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3월 주총 시즌에서 좀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 법인 또는 뭐 다른 창구에서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주주 같은 경우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3월 주총에 주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번 3월 주총 시즌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주총 시즌을 준비해 보면서요. 시장에 관한 다각화된 전략들을 여러분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헤드라인도 저희가 또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 저희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점검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또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 오늘 또 준비를 했고요. 추가적인 이슈들도 다루면서 또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삼성전자가 호재를 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드렸던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지 시간 3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로부터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통과 시점은 작년 12월이었고요. 통과 제품은 5세대 HBM3 8단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납품 중이다라는 보도였다는 점 체크. 자, 그러면 이 HBM3 8단 어디에 들어갈까?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 AI 가속기에 탑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양사 모두 다 코멘트를 거부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HBM3E 12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호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쉬는 동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안정적이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내려잡았어요. 하향 조정의 배경 한번 살펴보자면 무디스 측에 따르면 메모리 칩 산업에서, 그러니까 특히 더 AI 칩 산업에서 기술 리더십을 회복할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 수익성은 보통 수준만 유지가 될 것이다 라면서 하향 조정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약세 이유를 살펴보자면 1월 24일에 WCCF 테크라는 기술 매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 공정 과정 완전하게 신뢰하기 어렵다라면서 삼성전자 리더십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우리와 협력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다고 이 매체가 보도를 했죠. 삼성전자 당연히 즉각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와 엔비디아 돈독한 사이이면서 플러스 알파로 협력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들려온 이슈 엔비디아 공급 이슈가 있었죠. 이 이야기를 봤을 때 협력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은 딥시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논란 크게 4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중국산 제품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이죠. 딥시크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미국의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픈 AI 측에 따르면 우리들의 챗GPT 데이터 무단으로 도용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가 쟁여두고 있었던 엔비디아 고사양 칩 H100을 수만 개를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내용이 또 실시간으로 검열된다라는 의혹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중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는 불온 사상으로 간주할 만한 내용을 잔뜩 노출한 다음에 황급히 삭제를 하고 최종 답변을 내놨다라는 경험담이 쏙쏙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논란도 많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이야기인데요. 인적 분할 및 지주사 전환 계획을 완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11월 이사회에서 결의가 된 바가 있었는데 2달 만에 철회를 알린 것이고요. 이 계획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를 분할한 다음에 사업회사는 음식료품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01만 주를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11월에 꺼내놓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 철회가 됐습니다. 철회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사측에 따르면 더 명확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 마련이 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사업 전개 방향이 좀 가시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 일을 두고 자사주 소각과 인적 분할 효과가 사라진 점이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야기 그대로 받아가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장중한 때 10% 넘게 밀려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 한국의 조선업계 일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거래일에 하나오션이 또 4분기 호실적을 꺼내놓은과 동시에 2025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실적이 순항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고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5%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세 종목 안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뿐만이 아니라 나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받아가게 되면서 라운텍과 하이젠 R&M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장중한 때 20% 안팎의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뜨거운 AI 챗봇과 인터넷 대표주입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상승 재료는 역시나 딥시크를 꼽을 수가 있겠죠. 이 딥시크가 이 저비용, 고성능 AI 출현이라는 데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업계에 따르면 오픈소스의 강세는 그동안 많이 벌어졌었던 이 빅테크와의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6% 이상의 상승세를 나란히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경제 바람은 어디로 불까? 얼마나 크게 불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같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움직였었던 다양한 섹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딱 보셨을 때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딥시크 영향으로 국내 시장 차별화, 장세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새로운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화두가 될 때는 관련된 업종이죠. 우리가 처음에 짚고 갔었던 전력이라든지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 조정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수준까지는 조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전력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가 밸류에서 조금 비싼 구간에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기스라고 하죠. 좀 계속 버블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를 하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고 보통 생각을 했던 거 한 10% 정도대의 조정. 왜냐하면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20배에서 한 20배 중반 정도 거래되는 변압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후반, 그다음에 20배 이 정도로 딱 오버밸류 같은 경우가 깎여 내려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도 뭐 한 5% 정도 이 정도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바라볼 건 다시금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해소되는 상황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뭐 미국에서 뭐 중국 관련된 규제 같은 경우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다시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거품의 형태가 빠지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러면 첫 번째 조정이 지금처럼 나타날 때는 우리가 급하게 좀 편입을 할 필요는 없겠죠. 미국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장 속에서 좀 매도가 출회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급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연휴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 딥시크의 영향을 받는 업종 외에 좀 컨디션이 좋은 쪽들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 한 축에는 뭐 엔터 업종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고, 여전히 저선 업종 같은 경우도 미국과 협업을 해서 가는 구조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어요.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여기에서 수혜를 보는 구조다 보니까 주가는 오늘 같이 강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의 기조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색깔을 또 생각을 하면서, 다만 좀 빠져있는 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정 나오는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요소가 나타났을 때 미국의 규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급반등도 가능하기에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좀 함께 볼 필요가 있는 시장임을 말씀드립니다. AI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가 좀 중요하겠죠. 오늘 5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이사님께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주총회 시즌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변화의 바람은 어디로 가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어디로 갈까요? 행동주의 펀드와 이제 쫓기는 기업이라고 하죠. 지분에 대해서 쫓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부침은 있겠지만 이벤트는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해당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종목들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막 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급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주총 시즌이 3월에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3월에 주총 시즌의 카드를 내비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 카드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3월 주총 시즌에 받아들여서 성향, 배당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확정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답보 상황에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그만큼의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한 만큼 더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이 경영권 이슈 같은 경우가 주총 시즌 이전에 만약에 소멸된다라고 하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는 빠르게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해서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기준은 3월 주총 시즌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기업들, 지분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행동주의 펀드에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추려두되, 이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 야기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주총 시즌 그와 관련해서 좀 이벤트 요소들이 중간에 소멸되면 주총 시즌까지 계속 가지고 갈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은 또 비중을 줄이거나 차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그런 대응이 필요함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요. 주주총회 시즌 때 특별히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사님? 터무니없이 신사업을 추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보통은 주총 시즌 외에도 중간에 임시 주총을 열어서나 해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본업이 반도체인데 갑자기 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업이 2차 전지 이런 사업인데 터무니없는 제약 바이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시즌에 갔을 때도
뭐 신사업을 추가할 때 물음표가 들겠죠. 뭐 본업에 대한 부분을 공고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본업에 대한 부분의 진행보다는 다른 점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는 조금 뭐 본업에 대해서 공고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추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뭐 3월 주총 시즌에서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적자 기업 같은 경우가 구조가 좀 바뀌기는 했는데 계속 적자 기업 같은 경우가 뭐 또 뭐 신사업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계속 기업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다거나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장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본업에 대해서 공감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시즌이든지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특히 주총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할 기업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주를 들여다보면서 이 주주총회 시즌에 오히려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이 기업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오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관심주는 TA항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가는 지금 좀 떠 있는 상황이에요. 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보는 거죠. 3월 주총 시즌이 도래를 했을 때 지금 원래 기업 같은 경우, 뭐 예림당 같은 경우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TA 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대명 소노그룹 같은 경우가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격차가 2.9% 정도까지 좁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좁혀진 간극 속에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거는 이 경영권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쪽은 뭐냐면 TA항공 같은 경우가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를 단행하지 않고 이사회 같은 경우를 대명 소노 측이 원하는 쪽을 채택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대명 소노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를 단행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단가보다는 높게 가격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에게는 이게 베스트 케이스고요. 그게 아니라 TA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가 같은 경우가 답보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명 소노 측의 액션 같은 경우를 봐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3월 주총 시즌에 대한 재료는 존재를 하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떴고, 그 와중에 오늘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뭐 한 4,500원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단기 과열 이슈로 인해서 단일가에 잠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강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제기가 된 상황이에요. 재료는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이 추가로 지분과 관련된 부분이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면서 바라보시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대입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 같은 경우에 구성 요소에서 과거에 고려아연의 사례, 그다음에 그 한진칼의 사례를 봤을 때 만약에 공개 매수 같은 경우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단가는 뭐 지금 단가 대비해서 30%에서 50% 정도는 할증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같은 경우가 현실화되는지를 보되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단기 과열 이런 부분에 이슈가 존재하다 보니까 주가는 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마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대명 소노그룹이 공개 매수를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몇 % 정도로 보세요?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3월 주총에 이사회에서 대명 소노가 요구한 그 이사진 같은 경우를 뭐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공개 매수 같은 경우를 강행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분을 이 간극 같은 경우를 강제로 매입해서 경영권을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구조가 있다 보니까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 거죠. 존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뭐 3자 배정 이 요소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기사화가 될 거예요. 연휴간에도 보더라도
계속 이 TA 항공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은 진행되는 요소다라는 점을 내비쳤기에 오늘 주가 같은 경우가 아침에 이렇게 강했는데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가능성 속에서 이게 진행될지 여부는 3월 주총에서 이사회의 진영 같은 경우가 대명소노 측이 원하는 쪽을 받아주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에 기간은 좀 남았죠. 그래서 좀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주총회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주총회 앞두고 이사님과 투자 전략 한번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또 이사님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넥스트 마켓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암호화폐 시황까지도 함께 해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딥시크 관련주가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뿌리 내린 영향력들은 상당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딥시크에 관한 수혜주와 피해주들을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까지 그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뜬구름 잡는 방법이 아니라 정확히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딥시크에 관한 이야기들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간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관련해서 만들어냈던 비용의 무려 20분의 1의 가격으로 추론형 AI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 이름은 바로 딥시크다라고 합니다. 사실 연휴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졌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시장 영향력들은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이 창업자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민원펑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이 딥시크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걸린 시간이 단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도도 굉장했고요. 투입된 비용들도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딥시크가 이제 시장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었고요. 그 이전부터 관련한 자료들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언어 모델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또 메타의 라마와의 가능성들을 언급하면서요. 관련한 성능 비교를 했던 게 바로 2024년 12월 달의 기록입니다. 코딩 관련해서도 메타의 라마는 이미 뛰어넘었고요. 오픈 AI 대비해서는 여전히 못 미치는 실력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깜짝 놀랐던 건 바로 올 1월 달 다시금 업그레이드 모델, 그러니까 추론 모델을 발표했는데 그 모델의 성능이 오픈 AI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두 개의 모델에 똑같이 대입을 했었을 때 그 정확도는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오픈 AI가 더 잘 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딥시크가 훨씬 더 월등한 성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주어 봤을 때도 수학 능력도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고요. 코딩 능력마저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중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 딥시크 같은 경우가 82% 그리고 오픈 AI가 오히려 76%로 못 미치는 성적을 내기도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딥시크의 시장은 1차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각국의 반응들은 굉장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고사양 칩을 중국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저사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사양 칩까지도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관련한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에 추가 모델이 대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젠 고사양이 아니라 저사양에 관한 AI 반도체까지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주와 피해주를 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한번 시장의 반응도를 보고 저희가 한번 열심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의 딥시크에 따라서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쪽에서도 반짝 경계를 하고 나섰고요. 우리 국내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사용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 문제를 들고 쓴 건데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는 보안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안랩과 같은 종목도 5%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이스트 소프트와 모니터랩, 오픈베이스와 같은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섹터 단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딥시크가 발표가 된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요. 오히려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MK전자나 라온테크와 같은 종목군들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자마자 급등 혹은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섹터 단으로 봤을 때 딥시크의 수혜주들은요. 우리가 또 AI 챗봇이라든지 보안,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주들을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수혜가 아닌 피해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9% 넘는 낙폭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AI의 인프라 관련주로 알려져 있었던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합니다. 가온전선과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과 같은 종목군들도 일제히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물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을 낙폭에 따른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관한 물음표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은 이미 AI빨에 관한 밸류를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즉 어느 정도는 거품이 끼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의 하락으로 인해서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장의 분석도 나옵니다. 자, 딥시크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고요. 이미 시장은 이러한 수혜와 피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한 동향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일정도 살짝 체크하고 가야겠죠. 연휴 동안에 소화했던 일정이 있었지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동향 발표가 나기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주들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시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미국의 기업 중에 팔란티어와 타이슨푸드의 실적 발표가 납니다. 여기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요.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잖아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오늘 탄력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지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미국의 졸토 보고서가 나오면서 고용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흘러나올 거고요. 그리고 알파벳과 AMD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일정까지도 같이 살펴봤는데 내일 있을 일정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의 모멘텀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딥시크 관련주들의 수혜주와 피해주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의 반응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넥스트마켓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또 내일 시장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 같이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